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좀 핫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은 루즐리스 스케일링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아이콘이 오리 모양이라 가지고 보통 오리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도 오리라고 부를 건데요. 사실 이 프로그램이 최근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 생각보다는 좀 오래됐어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DLSS 같은 거랑 좀 비슷하다고 봐도 되는데요. 게임할 때 프레임을 이제 확 올려줘가지고 안 끊기게끔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좀 솔깃하죠? 컴퓨터 성능을 막 공짜로 확 올리는 거나 다름없지 않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정확히는 공짜는 아니고요. 스팀에서 7,800원에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써야지 잘 쓸 수 있는지랑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2개 장착해가지고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는 방법도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거 스팀에서 이렇게 다운을 받을 수 있어요. 루즐리스 스케일링 검색을 하시면은 오리 모양이 나오면서 이렇게 찾아지는데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키면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각각을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쓰실 수가 있을 테니까 좀 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기본 화면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해상도 부분은 전체 화면보다 작은 창을 좀 늘려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자동으로 해두면 대부분은 알아서 잡아주니까 자동에다가 종횡비로 냅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업스케일링 방식은 이제 프레임 제너레이션을 뺀 상태에 DLSS나 FSR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낮은 해상도 화면을 갖다가 높은 해상도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죠. 그런데 사실 저는 이거를 갖다가 키고 끄고 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오리를 포함해서 엔비디아의 DLSS 같은 기능이 이제 게임 성능을 어떻게 높이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아마 이해하시기가 더 편할 거예요. 일단 이런 기술을 써가지고 게임 성능을 높이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하나는 저해상도의 이미지를 갖다가 업스케일링을 해서요, 고해상도로 만든 다음에 출력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원본이 저해상도일수록 그래픽카드가 담당을 해줘야 되는 부하량이 적기 때문에 이제 낮은 성능의 그래픽카드로도 높은 성능을 내기가 쉬워져요. 그런데 또 대신에 아무래도 좀 원본이 저해상도다 보니까 이거를 완벽하게 고해상도로 만들어내는 기술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최종적인 결과물의 화질이 약간은 구대기가 된다는 단점이 있는 건데요. 이거를 최대한 품질을 좋게 만드는 게 기술이고요.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의 DLSS가 가장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원본 해상도는 그냥 변경 없이 그대로 두고 프레임 사이사이에 추가적으로 생성을 해서 만든 장면을 끼워 넣어가지고 실제로 보이는 장면의 개수를 더 늘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장면을 그렇게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면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왜 비싼 그래픽카드가 필요한 거냐, 이렇게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사이사이에 넣을 장면은 사실 이제 보관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AI를 사용해서 예측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렌더링을 해가지고 만든 장면이랑 일치하지 않는 장면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마우스나 키보드로 총을 쏘거나 뭐 캐릭터를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 입력한 게요, 실제로 게임상에는 더 느리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한 박자 아니면 막 두 박자씩 이제 뒤에 캐릭이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나는 분명히 맞는 타이밍에 눌렀는데 캐릭터에서는 그게 반영이 안 돼서 막 죽어버리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을 갖다가 함께 사용을 하게 되면요, 프레임이 이제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리로 돌아와가지고 업스케일링을 켜게 되면은 화면이 부드러워는 지지만 이미지 품질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제 프레임 제너레이션만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은 요거를 이제 끄기로 놓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선명도 부분은 이제 적당히 써보면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한 이 정도로만 해도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성능 버튼은 화면 품질이 좀 더 나빠지니까 좀 맞는 분들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 업스케일링 선택하는 부분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추천되는 거는 LS1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프레임 생성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면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끼워 넣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기능이 이제 오리의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게 LSFG 3.0이고요. 이게 최신 버전이고 성능도 제일 좋아요. 그래서 기본으로 이거는 놓고 그냥 쓰시면 되고요. 아래에 있는 모드는 프레임을 몇 배로 늘려줄 거냐를 설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RTX 50 시리즈가 DLSS4에서 이제 프레임이 4배까지 늘려줬잖아요. 그런데 오리는 4배는 장난이죠. 이게 최대 20배까지도 늘릴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DLSS가 실제로는 반응 속도나 화면 품질적으로도 훨씬 좋아요. 그리고 오리가 이제 20배 자체 설정은 가능은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입력 시간이 진짜 너무 느려가지고 절대로 쓸 수가 없는 수준이 되니까 이렇게는 안 쓰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사실 20배가 아니라 뭐 4배까지도 제 생각에는 조금 힘들고
제 생각에는 최대로 써도 한 3배 정도로 쓰는 게 그나마 괜찮은 수준 같더라고요. 그리고 해상도 스케일은 이제 원본 해상도를 몇으로 할지 결정을 하는 건데 100으로 두면은 화면 품질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내릴수록 성능이 좀 높아져요. 그런데 이게 저도 확실하진 않은 부분인데 이게 이 부분을 내리면은 업스케일링 하는 것부터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프레임 생성에만 적용이 되는 건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리면은 더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더 알려드리고 일단 게임을 돌려서 어떻게 프레임이 올라가는지를 비교를 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오늘 갖고 온 그래픽카드는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는 지포스 RTX 4060 Ti예요. 이게 뭔가 이렇게 가성비 라인 그래픽카드로 높은 성능이 뽑히는 게 중요하니까 이걸로 테스트를 할 건데요. 일단 오리를 안 켠 상태에서 얼마나 나오는지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기본 상태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고사양 게임의 대표격인 검은 신화 50에서 대략 한 실시간으로 50프레임 정도가 나왔어요. 이 그래픽카드로. 참고로 여기 있는 숫자 2개 중에서 왼쪽은요 오리로 프레임 생성을 하기 전에 기본 상태 프레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오리를 적용하고 나서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제가 이제 오리를 켜긴 켰지만 프레임 생성 옵션을 갖다가 다 끈 상태라서 기본 상태로 그대로 나오고 있어서 2개 숫자가 똑같이 나온 상태예요. 참고로 지금 이게 QHD에서 DLSS는 싹 다 끄고요. 그리고 게임 옵션은 매우 높음으로 설정을 하니까 이 정도 나왔는데요. 이 상태로 오리 설정을 업스케일링은 끄고 그리고 프레임 생성만 3배 모드에다가 해상도 스케일 100%로 설정을 하고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전후 비교를 해보니까 차이가 확 생겼죠. 왼쪽이 오리를 켜기 전 그리고 오른쪽이 켠 후인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2개 숫자 중에서 왼쪽이 그래픽카드에서 실제로 렌더링한 FPS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오리가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끼워준 FPS인 거예요. 그런데 오리 적용을 하니까 그래픽카드에서 뽑아주는 기본적인 렌더링 성능이 엄청 낮아진 게 보이죠. 이게 분명히 켜기 전에는 기본빵으로 50 정도는 나왔는데 이제 오리를 켜니까 37프레임 정도로 떡락을 했어요. 이게 왜냐면요 오리로 만드는 프레임도 당연히 이제 그래픽카드 성능을 일정 부분 써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렌더링 성능이 많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보면은 확실히 37프레임 곱하기 3 해가지고 한 110프레임 정도 딱 나오고 있죠. 그러면 뭐 어쨌든 오리를 안 켰을 때 50 나오던 게 이제 110 나오니까 확실히 프레임이 올라가긴 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확실히 좋아졌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냐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원본 프레임이 낮으면 낮을수록 내가 캐릭터를 조작을 했을 때 실제로 화면에 조작이 반영이 되는 시간까지 되게 오래 걸려요. 아까 프레임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건데요. 이거를 이제 입력 지연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화면만 부드럽게 출력이 되고 실제로는 막 조작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출력되는 이 프레임이 최소한 한 60 이상은 돼야지 그런 게 없이 좀 부드럽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37프레임으로 떡락을 했던 거를 아까처럼 다시 50프레임 수준 이상으로 만들 수 있냐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제 사람들이 듀얼 그래픽 카드를 이렇게 생각을 해낸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그래픽 카드로 GTX 1660 슈퍼를 가져왔는데요. 사실 이것도 이거 자체로도 아직 많은 분들이 메인으로 쓰고 계신 그래픽 카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개념은 이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그래픽 카드를 2개를 다 달아가지고요. 아까처럼 한 개 이 메인 그래픽 카드는 화면을 열심히 렌더링을 해가지고 기본빵으로 프레임을 50 이상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다른 그래픽 카드 이거는 이제 그 50짜리를 3배로 뻥튀기만 해주는, 그래서 150으로 만든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요, 게임 화면 렌더링은 이 RTX 4060 Ti로 해야 되니까요, 이거를 그래픽카드 드라이버에서 아예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지포스 드라이버 들어가시게 되면요, 왼쪽에 그래픽 탭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은 게임별로 설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적용되게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한번 설정해서 모든 게임에 다 적용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쪽에 있는 글로벌 설정에 들어가서 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쿠다 GPU 부분을 메인 그래픽 카드로 고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렌더링은 4060 Ti로만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또 저지연 모드라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오리 때문에 늘어지는 그런 지연 시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또 막 그렇게 도움되는 것 같은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래도 저는 일단 울트라로 설정을 해두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인 그래픽 카드가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단 그래픽 카드를 추가로 장착할 수 있게 이런 슬롯이 또 하나 필요해요. 이렇게 16배속 슬롯 온전한 게 필요하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장착을 추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온전하게 그래픽카드를 두 개를 다 장착을 해주셔야지 이거를 작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착을 하셨으면요, 그래픽카드 둘 중에 어떤 거랑 모니터를 연결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모니터랑 연결을 하는 거는 이 두 번째 그래픽카드 이쪽에다가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렌더링 자체는 이 메인 그래픽카드에서 이제 전부 다 전담을 하지만 이제 그 오리에서 뻥튀기 하는 거는 서브에서 하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그 화면이 나가는 거는 서브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를 갖다가 서브 그래픽카드 출력단에다가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서 이제 오리로 간 다음에요, 오른쪽에 있는 프레임 생성 부분에서 아래로 쭉 내리면요, 여기 보시면 선호하는 GPU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서브 그래픽카드를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이러면은 프레임 생성하는 부분은 온전하게 이제 서브 글카에서 처리를 하게 되니까 그만큼의 부하가 메인 글카 쪽에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모니터랑 연결하는 그 케이블은 서브에다가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고 다시 게임을 돌려보면요, 제일 왼쪽이 기본 상태, 그리고 가운데가 싱글 글카로 오리 뻥튀기, 그리고 오른쪽이 듀얼 글카로 오리 뻥튀기 한 거예요. 보시면은 확실하게 듀얼 그래픽 카드로 하니까 렌더링 프레임이 안 줄어들고 뻥튀기만 제대로 3배가 되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듀얼로 장착을 하실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가져온 것처럼요, 이 M-ATX 메인보드에서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이렇게 두 개를 장착할 수 있는 M-ATX 메인보드 자체가 적기도 하지만, 뭐 혹시 이렇게 저처럼 장착이 되는 보드도 보시면은요, 이 글카랑 글카 두 개 사이에 공간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그래픽카드가 공간이 없이 딱 붙어버리게 되다 보니까 이 위쪽에 있는 메인 그래픽카드 쿨링이 진짜 심각할 정도로 안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게임을 돌려보면은 이렇게 온도가 막 90도 가까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제가 오픈 케이스에서 테스트한 것도 이 정도니까요, 일반적인 인케이스 상태에서는 진짜 정말 장난 아니게 올라갈 거고요, 소음도 엄청나게 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런 듀얼 그래픽카드 구성은요, ATX 메인보드 중에서도 이제 PCI 익스프레스 슬롯 간격이 좀 넓게 떨어져 있는 그런 보드에서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그래픽카드 1, 2번 둘 다 띄워놨는데요, 서브 그래픽카드에서는 지금 열심히 오리로 프레임 뻥튀기만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도 이제 65% 정도 사용률이 되니까 꽤 부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팬 부분이 겹쳐있진 않으니까 쿨링에는 문제가 없어서 한 60도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3배 프레임 뻥튀기에는 GTX 1660 슈퍼까지도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 아래 정도 한 1650 슈퍼 같은 거를 써도 QHD 해상도에서는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 4배 뻥튀기도 해봤는데요, 실제로 4배 뻥튀기를 하면은 그 서브 그래픽카드 사용률도 한 80%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프레임 뻥튀기를 올릴수록 부하가 심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듀얼 그래픽 카드까지 안 써도 이 오리가 유용하게 쓰일 만한 부분이 또 있어요. 이게 전 개인적으로 더 대박인 것 같은데, 유튜브 영상도 있잖아요, 똑같이 뻥튀기를 해줘요. 유튜브가 60프레임으로 사실 딱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뻥튀기를 해주니까 막 120프레임, 240프레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심지어 이런 영상은 게임처럼 조작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없이 그냥 시청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렉 같은 거를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냥 화면만 엄청 부드러워져가지고 엄청 대박이던데요. 그래서 예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은, 제가 스타크래프트 하는 거는 잘 못하고 좀 보는 것만 좋아하는데요, 알파고님 영상을 제가 자주 봐가지고 이걸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금 같은 영상인데 이 선 가운데 나눠놓은 거 기준으로 왼쪽이 기본 상태고 그리고 오른쪽이 오리로 프레임 4배 뻥튀기를 한 건데요, 진짜 완전 차이 나지 않아요? 그냥 엄청나게 부드러워져가지고 영상을 볼 맛이 나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듀얼 그래픽 카드 안 하고 그냥 싱글로 이렇게 한 거고요, 지금 그냥 갖고 계신 컴퓨터에다가 오리만 다운을 받으시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게임 플레이한 것보다도 이쪽이 저는 더 마음에 들기도 했어요. 게임은 하루에 그렇게는 많이 안 하는데 유튜브는 좀 몇 시간은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뭐 오리 설정은 아까랑 다른 거 없고요, 이렇게만 세팅을 해주시고 나서 업스케일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유튜브 창 클릭을 해주시면 알아서 적용이 돼요. 대박이죠? 그래서 제가 오리를 써보면서 느낀 거는, 이게 막 만능으로 막 진짜 혁명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인플렉이 좀 살짝 늘어지는 대신에 프레임은 확 올라가가지고 시각적인 만족감을 많이 줄 수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게임 안에 만약에 DLSS나 FSR, 뭐 XES 같은 그런 프레임 생성 기능이 있는 게임이면요, 그거를 쓰는 게 당연히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안 되는 게임들에서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알고 계시는 나만의 오리 팁이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시면요,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유튜브 보는 게 진짜 대박인데요.